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로 인사를 드렸지만 사실 지금 모든 분들 힘든 상황 겪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모두 주요 지수가 3%, 2%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희망이 섞인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양대 시장 모두 끝모를 정도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그런 상황인데요. 검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검은 월요일, 이번에는 또 검은 수요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지금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마감까지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조금이라도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현재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힘겨운 수요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다 보니 긴급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긴급 진단 JDI 파트너스의 유재준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힘겨운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연저점을 경신을 했는데요. 어제 하루 올랐다고 방심했다고 이렇게 또 큰 충격을 주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 현재 양대 시장 주요 지수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지금 하락률 2%, 3%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코스피는 지금 2%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또 연저점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시장 흐름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테고 과거에 이제 5월, 6월에 JP 모건에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후폭풍이 올 것이다 이런 또 예견을 했었는데 그게 또 말처럼 그대로 또 이어지면서 상당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신용 잔고가 올해 5월, 6월 기준에서 25조를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수의 또 하락을 이끌 수 있는 또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지금 반대 매매가 300억 원 이상 나오면서 충분히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스러운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또 하락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미 기준금리가 이제 거의 역전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용잔고가 상당히 지금 많이 부담스러운 25조 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꾸준하게 더 이어질 가능성, 그렇다면 투매까지 이어진다면 지수의 하락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과거에 2007년도부터 해서 2009년까지 리먼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뭐 차트를 뭐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1100에서 12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때는 근데 강하게 반등이 바로 나오진 않고 5에서 6개월 정도의 조정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 기준 잡아서 하락률 보시면은 대략 지금 1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확인이 되어야 시장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100에서 200포인트, 그렇다면은 한 2200포인트까지 빠질 가능성은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200포인트에서 지지가 되는지, 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6월 CPI가 어느 정도 정점,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확인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7월 11일에서 12일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시장이 좀 더 조정 및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200포인트 정도의 기준을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2200포인트에서 지지가 되거나 또는 미국의 CPI, 6월 CPI가 7월 11일과 7월 10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때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확인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월에 만약에 미국의 CPI가 정점을 확인을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지수가 좀 더 지지부진하거나 횡보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중장기 관점으로 전략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사실 미국 연준의 주요 발표도 없고 좀 조용한 장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예상외로 국내 증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시장 뭐 상승하는 업종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거의 대다수 업종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낙폭이 큰 업종은 무엇인지,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좀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채권 금리,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상당히 영향력이 좀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기술주들,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 반등이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어제 이제 위성 발사가 또 이제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재료가 이제 거의 소멸됐다. 재료 소멸로 인해서 조금 하락세를 좀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누리호 관련주들이 오늘 좀 하락폭이 좀 과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누리호 실패 1차 때 실패를 하면서 낙폭을 좀 과하게 보였죠. 그래서 지금 오늘 크게 낙폭을 보이는 부분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과거처럼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에서 30포인트 정도, 30% 정도의 하락의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관심 갖고 지켜볼 업종들은 아무래도 제가 올해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기준에서 강한 또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뭐 필수 소비재, 충분히 방어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올해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필수 소비재 쪽들이 아무래도 오늘 낙폭이 조금 적게 받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또는 뭐 이제 식품 쪽, 이런 쪽들이 낙폭을 조금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방어한 또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필수 소비재 쪽으로 관심을 또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필수 소비재들은 뭐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방어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나 지금 거센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현 선물은 뭐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 건지 사실 지금 시장에 투자 심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공포에 차서 물량을 던지는 건지 그 이유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지금 비슷해지는 수준, 그리고 다음 달이 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는 그런 역전금리가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 시장에 좀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또 흘러갈 가능성, 그래서 신흥국들의 자금이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용잔고, 우리나라 신용잔고가 상당히 지금 코로나 때부터 해서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 25조원을 돌파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외국인들이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여기에 지금 개인들의 이제 반대 매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거의 물량을 이제 뺏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신용 잔고가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어야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여기에 외국인들이 또 나가는 부분들은 원달러가 지금 계속 상승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원달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전선 심리로 인해서 지금 위험자산의 주식시장의 자금이 이제 거의 뭐 달러 쪽으로 좀 이동하는 부분, 그리고 채권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들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통화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서 원달러 환율 이야기도 좀 해 주셨는데 사실 코스피 코스닥이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동안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연고점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거의 1,300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의 이 지금 고공행진 앞으로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어디인가, 그거를 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6월에 미국의 CPI가 7월 11일에서 12일 사이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도 원달러를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이제 1,290원에서 뭐 1,300원 라인, 여기 가격 라인에서 정부의 개입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세를 좀 보였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1,300원을 넘긴다면 상당히 시장이 좀 더 부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1,300원을 이제 돌파한다면은 정부의 개입으로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1,300원 특히 가격 기준에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1,315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력이 좀 더 미국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원달러가 최대 1,500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09년도죠. 리먼 사태 때. 그래서 가능성을 일단 열어둬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원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1,3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특히 1,315원을 좀 돌파한다면 상당히 지금 시장이 좀 더 낙세장으로 이어갈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WTI 뉴욕 선물을 보시면 유가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희망을 조금 보는 것은 아무래도 원유가 안정세를 보인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6월에 미국 CPI가 좀 더 낮아질 가능성. 그래서
충분히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기준에서 말까지 뉴욕 선물, 특히 이제 유가의 안정세가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7월 11일, 12일 기준에서 미국의 CPI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서 시장이 좀 돌릴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워낙에 또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더 자극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1315원 선이 돌파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아까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오늘 이 아시아 주요 증시 중에서도 유독 국내 증시의 하락폭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그래도 자국 내 이 경제 돈 풀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하지만 일본 증시보다도 우리 증시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 약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내 증시가 더 크게 하락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기준에서 좀 중국과 일본이 아무래도 미국보다 낮은 부분, 그리고 중국, 우리 앵커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과 반대로 중국과 일본은 양적 긴축을 또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양적 긴축이 아닌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준금리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또 중국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은 두 가지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국민만 할 수 있는 자국 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는 시장과,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들도 함께 공략하는 매수할 수 있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눠지는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은 자기 이제 자국민만 할 수 있는 국내 시장의 지수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크게 좀 영향력이 덜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지수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상생 쪽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생 쪽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중국 시장보다는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생 쪽은 외국인들도 함께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라서 아무래도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보다는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하이 종합 지수보다는 항생 지수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일본 쪽은 이제 최근에도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국 시장과 좀 더 반대의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이 지금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중장기 관점으로는 중국이나 일본도 더 이상은 이제 양적 완화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양적 긴축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일본과 중국 시장이 더 영향력을 더 크게 받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영향력 지금 상당히 좀 크게 받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리먼 사태와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코로나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11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사이까지 두 번 다 똑같이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한다면 2200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지지되는지 여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이제 6월 CPI가 7월 11일과 12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CPI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는 다른 통화 정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은 국내 증시가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본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속보가 나왔습니다. 원숭이 독창의 국내 첫 확진 환자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님,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원숭이 두창 확진자까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또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겁을 좀 먹었던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걱정이 되는데요. 이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온 이 상황,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도 과거에 이제 2, 3주 전에 원숭이 도창이 이슈가 좀 되면서 관련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상 이제 전염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팬데믹까지 갈 가능성은 뭐 제한적이고 지금 전염력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뭐 원숭이 도창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또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시장이 오늘처럼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또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가 되는 원숭이 도창 관련주들 오늘 뭐 LCK 이노엔 등에서 좋은 흐름을 또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 쉬어가는 흐름에서 좀 더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보면서 뭐 거래량 또는 기술적으로 신호가 나온다면은 또 공략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7월 11일, 12일까지 미국의 CPI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 단기적인 모멘텀 또는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잠깐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숭이 도창 관련주들 이 원숭이 도창 관련해서 국내 시장의 영향력, 증시의 영향력은 뭐 크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종목 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 그런데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좀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하락세를 좀 많이 보이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온 종목 기준에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SK 이노엔은 상당히 지금 뭐 양호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술적으로도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실리면서 6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또 실리면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쉬어가는 또 흐름에서 5MA, 20MA 또 거래량이 또 수반됐기 때문에 기술적 지금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300일선을 좀 돌파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금 121선이겠네요. 1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좀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런 테마나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기술적인 흐름 기준에서 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모멘텀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인 흐름 기준에서 SK 이노엔은 거래량 기준에서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많이 실리면서 여기서 주가가 크게 장구선까지 눌리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제 뭐 마감까지 6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내일까지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내일 뭐 기준에서도 거래량 대략 뭐 700만 주 정도 이상 실린다면은 추가적인 반등 한번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고 일단은 뭐 정고점 52,000원 정도 기준 잡고 한번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오지 않길 바랐는데 결국에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는 HK 이노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긴급 진단 유재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 분석과 또 내일 움직일 특징주 만나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시장이 또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객장에서 느끼시기에 오늘 분위기 어떠셨는지 시장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뭐 아시아 증시에서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소폭 하락인 편인데 유독
이번 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뭐 신용 반대 얘기도 있고 물론 CFD 반대 매매까지 일단 시장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 이제 객장이나 일반 지점에서 보이는 이제 느낌상을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일단 개인들의 투심의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때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하락을 한번 겪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다시 V자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흐름으로 인해서 신용 잔고가 많이 줄었지만서도 지속적으로 신용을 쓰는 이제 개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한 투매에 대한 하락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현상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대비해서도 우리나라도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유독 그런 수급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실 우리나라 이제 신용 잔고 자체가 코로나 이전을 봤을 때 굉장히 신용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물론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물론 그 와중에도 코스피 시장이 올라온 걸 반영한다고 치면은 그 부분을 따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2분기 실적 발표가 날 때까지는 이런 수급적인 현상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장 키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도 사실 오더컷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IT 업황에 대한 둔화 우려가 시장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기관 리포트도 삼성전자 하향 이슈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2분기가 1분기 때 좋았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서버용 디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수요가 견조했었는데 2분기 때부터 이제 서버용 디램마저 이제 오더컷이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보면 향후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조금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이제 리포트에서 컨센 하에 리포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약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오히려 컨센보다 맞게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비트코인도 빠지게 되면서 GPU 수요도 감소되며 그만큼 잔고마저 많이 재고마저 많이 생기게 되면 그에 따른 IT에 대한 셋업 부분 자체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금 좋은 흐름은 아니다. 여기에 보태서 지금 오늘 또 포드블폰마저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포드블폰마저 만약에 1,500만 대에 대한 생산 출하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금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뭐 IT를 제외하고라도 사실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2월 중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인플레 이슈가 뭐 1분기보다 2분기는 통으로 오히려 대한 인플레 이슈가 다 반영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만큼 전반적으로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를 생각보다 많이 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통 쪽에서도 1분기 좋았던 해외 패션이나 화장품들에 대한 수입 자체도 2분기 때는 조금은 여기서 좀 깨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즈도 오늘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일본 콘서트 자체가 2분기 때 많았었는데 여기에 엔저 효과로 인한 수익성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에너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2분기의 실적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업종 전체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경계감에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바로 다이렉트도 조금 타격을 주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제 이제 밀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이제 하락하게 되면서 좀 곡물 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인플레가 좀 풀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오늘 이제 농심이 어느 정도 큰 폭은 아니지만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팜유 가격에 대한 원자재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업종별 종목 선택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 시장 지금 경기 침체 우려에 이 금융에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뭐 하나 기댈 곳 없이 잡을 곳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의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결국에 나왔습니다. 한 명이 확진된 상황인데요. 키워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5월 말에 불거졌던 IT 오더컷 주문 축소 루머가 결국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둔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인데요. IT 오더컷 역시 오늘의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게임이죠. 우마무스메가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내림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밀과 파묘 선물 급락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장의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이 관심. 하지만 항공주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는데요. 유가 하락 역시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K 이노엔,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6개의 종목들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종목 3개 공개하겠습니다. 네, HK 이노엔, 삼성전자 그리고 유가와 관련해서 S51까지 특징주로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 일단 원숭이 두창의 확진자 이 부분 선정이 됐고요. 또 IT 오더컷 유가 하락 이슈가 선정이 됐습니다. 관련 특징주로는 HK 이노엔, 삼성전자, S51 들고 오셨는데요. 우선 HK 이노엔부터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오길 바랐는데 결국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HK 이노엔 오늘 의견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HK는 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 본업이었던 이제 KK 용성 식도염 치료제 같은 경우도 작년에 1,0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올해도 거의 20개국 이상에 대한 완제품을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KK에 대한 수출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발 이제 러신제약사에 작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서 한 6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사실 어떻게 보면 식도염 치료제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이제 판매를 이제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완제품에 대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로열티 수치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KK에 대한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HK 이노엔의 본업에 대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이 거의 2분기 때부터 시작이 됐었지만은 흔히 이제 컨디션 매출도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에 나오면서 사실 HK는 여러 사업 분야가 있지만은 이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실적이 드디어 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물론 사실 시장에서는 원숭이 두창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을 받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사실 기존에 있었던 이런 본업이 시장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원숭이 두창으로 인해 시장에서 더 각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여러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있지만은 그나마 깔끔한 회사라고 생각했을 때 HK 이노엔은 지속적으로 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K 이노엔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IT 오더컷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이 루머가 나온 이후에 루머일 뿐이다라고 좀 축소되는 분위기였는데 결국에 이 루머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인데요. 삼성전자 결국에 오늘 또 52주 신저가 새로 썼습니다. 삼성전자 국민 주식이라고 많이 불리는 그런 상황인데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 특징주로 삼성전자 뽑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일지 스탑일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시장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 이거를 두고 먼저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좀 조심스럽고요. 사실 이분기 실적이라고 해봐야 지금 한 달, 두 달이 남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나온 우려, 지금 컨센에서 계속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지금 IT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 굉장히 수요가 많았다는 부분이 교체 수요 시기가 적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나온다는 점 그런 점들이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오히려 침체기를 겪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서는 반도체 흐름이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휴대폰에 대한 매출도 전년이나 적어도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도 좀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는 좀 굉장히 조금은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달에 나올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수요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인플레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폴더블 폰이 팔릴지에 대한 여부가 어떻게 보면 결국 7, 8에 가서 삼성전자가 목표에 대한 판매 대수를 하향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심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어느 정도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삼성전자 스톱 의견 나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유가와 관련해서 S51 뽑아주셨는데 S51 고일지 스톱일지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51은 일단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빠지고 있는데 왜 계속 고라고 할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중국이 아직 봉쇄가 완화가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유가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120달러, 130달러를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름철이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새로운 트리거가 7월 중순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갔을 때 거기서 얼마나 협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큰 협상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폭에 대한 증산으로 인해 나온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유가는 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S51 같은 경우는 2분기는 오히려 더 좋은 이미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3분기마저 정제마진 스프레드 자체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S51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3, 4분기 올해 한 해 어떻게 보면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51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스센스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55% 하락한 2,347선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개장 직후에 하락 전환해서 오전 내내 우하형 곡선 계속해서 그려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낙폭 끝없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선 개인만 홀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낙폭 확대를 저지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오늘 4거래일 연속해서 팔자세고 기관도 4거래일 만에 팔자 전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흐름 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57,000원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낙폭 3% 가까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금 제약 바이오 부문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LG화학도 현재 2%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4% 중반대의 하락세 가져가고 있고 삼성 SDI도 현재 낙폭 점점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3.76% 하락한 74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이틀 만에 연저점을 새로 썼는데요. 계속해서 바닥 내려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개인만 홀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 장 마쳤습니다. 결국에 또 검은 수요일이 된 상황인데요. 장 마감 이후에는 이정수 파트너와의 신의 한 수 코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이 시장 정리와 또 특징주 함께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또 끝없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시장은 뭐 예상했던 대로 99.9% 계속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항상 이 시장을 점검을 이제 장 막판에서 해드리면서 시장 점수라는 거를 제가 매겨요. 과거에서는 이 시장 점수들을 이제 편집자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예전에서는 그 방송국 PD가 아니면은 뭐 누가 도와줘서 밑에 편집자들이 이렇게 해갖고 시장 점수에 대해서 뭐 가, 뭐 양, 수, 우, 그러니까 수음이양가로 표시를 했는데 현재는 지금 그 표시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거 하지 않는데 그때 했을 때에서 엄청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에서 그거를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시장 점수를 매번 얘기를 하거든요. 장이 좋으면 제가 지금 시장의 점수는 90점 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좋으면은 뭐 애매하면은 70점 미입니다. 그래서 수음이한가. 그래서 수음이한가 뭔지 아시겠죠? 점수가 받아쓰기 점수 생각하면 돼요. 100점 맞고 90점 맞으면 칭찬을 받지만 70점 맞으면 애매하고요. 60점 맞고 50점 맞으면 집에 가서 혼나죠. 제가 그거를 이제 필두로 해서 제가 막 시장이 어떻다 저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수음이한 거로 표시를 하는데 어제는 시장 점수,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 섹터 점수들이 다 양이었습니다. 그럼 어제만 그랬느냐?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아니죠. 2주, 3주 동안 거의 양만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쉽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시장 점수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드렸는데 과거에서는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수음이한 것도 동영상에다 이렇게 녹화 방송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얘기한다? 꼭 그거를 잘 키포인트니까 그거를 잘 들어야 돼요. 수음이한가 표시하는 거. 그래서 이종 전문가는 지금 시장을 수로 보는구나, 양으로 보는구나, 가로 보는구나 이런 점수를 잘 들었을 때에서 당연히 장이 좋거나 그럴 때에서는 수, 우가 들어가겠죠. 근데 최근에서는 미도 안 나와요. 양하고 가는 아니어도 양, 거의 다 양 위주로. 양은 60점, 70점 미만, 그렇죠? 70점 미만, 65점, 60점은 수음이한가에서 성적표가 양인 거죠. 그래서 계속 어제도 양이었는데 이따가도 이제 시장 점수를 또 표시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지만 그런 거를 키포인트 좀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 신의 한 수에서는 계속 시장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약하다. 여기저기에서 주식들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이 나온다. 특히나 뭐 타 전문가나 아니면 타 방송이나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 2,400이 바닥이다. 제가 그런 얘기 나오면 절대 바닥이 일리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많이 일으키는 그 구간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주, 그다음에 지난주 그래서 매운탕 얘기도 했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은 이게 지금 설명이 좀 길어요. 이따가 뭐 유튜브 소통 방송 때 좀 더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매운탕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헨젤과 그레텔 얘기를 하면서 이 세력들은 여러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그 과자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등 줄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쪄갖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부로 매수하지 말고 현금화 대응이 잘 돼 있으면 잘 지켜라. 요 얘기만 많이 드렸는데 현금화 대응은 6월 2일서부터 저는 이렇게 빠질 거를 알고 6월 2일서부터 현금화 대응을 하라. 어차피 이렇게 떨어질 시장이었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떨어질 시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5월 달서부터도 반등 주면은 조심해야 된다. 급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5월 7일, 5월 14일 서울역 강연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5월 말일에서는 대구, 부산 강연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반등 주면은 아주 그냥 대폭락이 찾아올 거다. 그때가 기회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시발점이 6월 2일, 3일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6월 7일 날에 확신을 가지고 현금화 50%, 저는 50%가 100%입니다. 최대가 50% 현금화가 100%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50% 현금화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상은 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지수가 여기서 1000포인트가 더 떨어진다고 그래도 현금화 50%가 저는 최대입니다. 어쨌든 50% 현금화라는 얘기는 이미 벌써 10일 전에 다 얘기를 하고, 시장 이제 폭락으로 할 거다. 계속, 쭉, 많이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다고 막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길래, 제가 어제서도 약하다, 약해요, 약합니다. 요 약하다라는 얘기를 일부러 더 많이 해가지고 어제 이 방송 한 5분에서 한 6분, 7분 요 정도 방송하는 이 시간에
19번을 얘기했어요.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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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다라는 얘기를 어제 하면서 아직 시장 바닥 아니니까 느긋하게 너무 여기서 덤비면 안 되고 하면서 만약에 들어갔어도 빨리 잘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종목들이 미끄러지고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아직 끝은 아닙니다. 많이 빠지기는 했죠. 근데 드디어 이게 폭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서 떨어졌던 것은 폭락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빠졌던 건데 드디어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과간이죠. 지금 장난 아니에요. IT 섹터서부터 해서 모든 종목들이 8%, 9%, 10%, 13% 지금 장난 아니게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폭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 화장품 주서부터 해가지고 등등등등 모든 업종들이 8%짜리 떨어지는 게 지금 많이 보이는데 아직 안 빠져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따라갈 겁니다. 떨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먼저 떨어진 애들은 먼저 빠진 애고 안 떨어지들은 내일 떨어지든 모레 떨어지든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현금화 대응이 잘 되어 있다면 기회입니다. 엄청나게 큰 기회예요. 더 얘기를 이제 시장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이번 주 강연에 있으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대구 강연회, 일요일 날은 부산 강연회인데요. 1시, 2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연이 될 거고요. 이 정도로 빠졌으면 이제 조만간에 엄청난 기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대박장이 찾아올 겁니다. 물려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본전 복구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현금화가 그래도 최소한 30%가 돼 있으면 이제 크게 좋은 기회가 조만간에 올 건데 이 얘기한다고 해서 내일서부터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사봤자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거는 아주 정교하게 잡아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전 세계든 대한민국이든 시장을 정확하게 맞추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 빼고 이 정도만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녹십자 MS.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여태까지 16년 동안 전문가 생활하면서 한 3번, 4번밖에 안 틀려갔습니다. 1년에 한 번 틀릴까 말까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맞췄죠. 자, 녹십자 MS. 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강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장이 더 폭락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수익 나신 분들은 일부 챙기고 나머지 조금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11,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수익을 왕창 챙기면 됩니다. 나머지 조금 가져가는 거는 지금 모든 종목들이 떨어질 때 일부 몇 개는 남겨놓고 올리기는 해요. 근데 약간 불안하니까 이것도 따라 붙거나 신규 매수는 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움직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위성인데 이제 이쪽이 이제 누리호 발사 기대감에 이제 움직였다가 지금 소멸이 돼가지고 이제 박살이 나고 있는 오늘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인데 나머지 세트랙 아이라든지 퍼스텍, 비츠로테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다 떨어지고 있어요. 재료 소멸인데 어제 저녁 방송에서 재료 소멸로 얘네들은 떨어질 거다. 결국은 떨어질 거니까 따라붙으면 안 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잠깐이나 반등 주게 되면 팔라 그랬는데 반등 안 좋죠. 아쉽지만 재료 소멸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가 있기 전에 움직일 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접근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실전 매매 정세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아직도 고점이 있더라고요. 빨리 파세요 그냥. 일진전기인데요. 지금도 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이 박살나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28%, 25% 수익 중에 있을 겁니다. 팔아야 됩니다. 정도를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오랜만에 가가 나왔는데 시장 점수 55점 가, 매수 포인트 55점 가, 반도체 IT 섹터 55점 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고 시장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유튜브 방송에서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지금 평가해 주셨다시피 시장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에는 대구 영남일보 사옥에서 또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에는 부산의 부산일보 사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급락장 뒤에 찾아올 기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강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자세한 강연의 내용과 또 힘든 시장에서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신의 한 수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들었던 오늘 장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